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외주화가 문제였다입니다. 오늘 고 김용균 씨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다 기억하실 건데요. 예. 지난 4월에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을 해서 4개월간 진행된 이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이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발생 10개월 전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서 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의 개선 요청을 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때는 아직 김용균 씨가 한국발전기술에 취업을 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설비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던 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개선 요청을 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조치가 안 된 거죠? 이 서부발전의 입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청 노동자는 자기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게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발전기술 즉 하청의 입장에서는 이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문제를 방치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이 위험 요소가 방치된 거고 그게 사고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죠. 근데 처음 사고 발생 초기에는 발전소 측 주장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 중에 이 낙탄을 처리한 게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인데 당시 발전소 측은 이런 작업 방식은 매뉴얼에 규정된 바가 없다. 즉 이제 개인이 잘못한 것이다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특조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업 지침서에 보면 이 벨트 및 회전기기에 근접해서 작업을 할 때는 비상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대목이 있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또 낙탄 처리 작업을 일일 보고한 이런 공문들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즉 기계가 멈추지 않는 조건에서 근접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고 그대로 시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참. 비상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비상정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서에 써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꾸로군요. 그렇죠. 그럼 그 컨베이어 설비만의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지난 6월 달에 측정을 해보니까 발전 관련 시설에 이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노동부 기준을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부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0.05mg인데 측정 결과를 보면 세제곱미터당 0.408mg이니까 거의 8배 정도의 수치가 나온 이런 위험한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서도 원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 이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뭐 반도 안 줬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책 내지 않았나요? 특조위는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과거 국내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 송배전, 전력 판매 이렇게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발전사 5개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합쳐서 6개 자회사로 이제 업무를 다 나눠놓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이제 추진해온 이런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특조위는 이 민영화가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하청 노동자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일상화했고 하청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야 됩니까? 이 특조위는 일단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업무 등 안전과 관련한 민영화와 외주화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운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발전 5개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가장 먼저 발전사업 분야 통합부터 하라는 게 특조위의 권고인데요. 이게 사실상 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대목으로 봐야 되겠죠. 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9월 말까지인데 활동기간이 끝나고 정부가 권고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살피는 점검회의를 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자, 써있기 두 번째 항목은요. 대화에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에 더해서 매우 격앙된 어조로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칭하면서 매우 강도 높게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이고 한국군의 전력 보강 계획까지 내놓고 대환이 평화경쟁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 남북미 대화가 시작이 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기회가 무산되면 언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고 역지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또 박지원 의원을 콕 찍어서 비난했다고요? 그렇죠. 이 지난 17일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북한을 좀 작심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번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어떤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남한 내 온건파를 괴롭히고 강경파를 돕는 일이 되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자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에 이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로 박지원 의원을 그야말로 원색 비난했습니다. 6.15 시대에 평양을 방문한 일을 정치적 자산으로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내세우지 마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또 뭐라고 대꾸를 했나요? 뭐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박지원 너마저의 심정이 아니겠느냐라면서 뭐 북한을 이해한다 그리고 웃어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되는 이 북미 실무회담 준비를 대비해서 북한이 레버리지 확보와 내부 단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좀 비난조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내일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훈련 종료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지금 방한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북미 실무회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거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은 당장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6일에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합동군사연습 이후에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전망에 좀 근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의 수령도 사실상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북미 대화가 풀려야 이런 남북 관계 그렇죠. 개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북미 대화일 텐데 참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